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이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하시고 통찰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리를 해보십니다. 근데 간혹 우리 그런 생각 같죠. 목표를 이렇게 글로 쓴다. 아니 그 이전에 목표를 수립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덮어버리고 실천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목표를 세웠을 때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부담감이나 또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목표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글로 적어야지만이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용기가 생깁니다.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목표를 정할 때 적당히 적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간결하게 해야지만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좀 더 기울이게 되는데, 한 번의 목표를 일필휘지로 쫙 적어버리면은 좋은 맛은 있지만은 참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한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한번 다시 이렇게 검토해보고, 또 그 와중에 이게 참 어떤 내가 좀 부족한 정보가 없을까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좀 조언 좀 구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삶의 목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목표를 적어보는, 이렇게 3단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좀 편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쭉 적지 마시고요. 일단 템포러리하게 임시로 지금 오늘 했던 과정을 쫙 정리해가지고 임시적인 그 목표를 갖다가 어떤 정리를 한번 해서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로부터 이렇게 이거 보여주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어떤 나한테 조언해 줄 만한 게 뭐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영감이 아니고 인스파레이션입니다. 네, 그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인 목표를 기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우리가 기술할 때 조작적 목표 기술 방법, 개념적 기술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삶의 목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작적이다 또는 개념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구분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 자체를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아주 정확하게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조작적, 개념적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개념적인 목표로서 기술하셔도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는 거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3단계 방법을 쓰시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도와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셨던 그 워크시트 맨 앞장부터 지금까지를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면서 단기,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나는 어떠한 삶을 갖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중기 목표와 장기 목표, 그러니까 1, 2년 또는 5년. 제가 오늘 질문 중에 30년 또는 죽기 직전, 뭐 죽음 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목표라는 개념이 5년을 넘어가면 잘 흐릿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뚜렷한 이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다만 죽을 때만큼은 내가 어떻게 죽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오늘 하셨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비전 스케치, 임시적인 목표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임시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영감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단기와 중기, 그다음에 장기 목표를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또 자기 모습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옆에서 봐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더 잘 맞을 경우도 있고, 충분히 좋은 경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그 케이스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직급은 차장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 그 레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커리어 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건가. 이 부분하고는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전화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코칭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그분 스스로 고민하고 그분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뭐 이민에 대한 문제도 생각도 해보셨던 거고, 또 내가 직장을 전직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 또 내가 다른 직무를 더 찾아갈 거냐 아니면은 현 직무에서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임원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커리어 디시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죠. 그래서 또 미치는 영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하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드리는 입장에서나 또는 상담을 이렇게 청하시는 입장에서 사실은 똑같아요. 목표점은요. 커리어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골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커리어가 라이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십시오. 또 밸류 중심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같이 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같이 나눴던 내용을 쭉 같이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제가 드렸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제 뭐 몇몇 가지 어세스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도구도 제가 전달 드리기도 하고, 또 본인 인터넷에서 어세스먼트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지금은 분명하게 자기 커리어 골을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그러면 우리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이거나 아니면 보통 얘기하는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사실 한국식 영어 표현인 거고, 많은 분들이 커리어 개발 또는 라이프 개발 또는 플래닝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세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라이프나 또는 커리어 네트워크가 넓어진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워크숍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제 인생에서. 그 순간에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 커리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뭐 카운슬러가 되든 아니면 형님 동생이 되든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그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MDP라고 그러죠. 무대뽀로 전화 걸고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커리어 관련된 네트워크를 넓히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네트워크로부터 상당히 다양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넓히는 방법들은 네트워크를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하시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과연 나한테 네트워크가 있을까? 네트워크 적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영역에서 보시는 게 관점을 달리하면은 나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활동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반대로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봤을 때, 당신이 봤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지침이나 커리어 개발의 지침 또는 조언을 줄 만한 게 뭐가 없을까요?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간단한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꾸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조사 중인데요. 뭐 그래가면서 사람들에게 후배들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특별히 더 양을 많이 집어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여기 조언 내용을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템포러리하게 적었던 고라고 조언 내용을 갖다가 같이 보시고 인스파이레이션을 발휘하셔서 최종적인 삶의 목표를 갖다가 다음 장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오늘 워크숍에서는 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새입니다. 이 새 뭔지 아세요? 새 이름. 예. 키위새입니다. 뉴질랜드의 국조라고 하는 키위새입니다. 키위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키위새 자세히 보면 다른 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왜 날개가 없는지 잘 아시죠? 예. 키위새가 옛날 그 뉴질랜드 국조 아닙니까?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날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거기 고양이도 없었고요. 뭐 살갱이도 없었고, 우리말로 삭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게 없다 보니까 나무 위에 있어가지고 날아다닐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울창한 밀림 속에, 그 숲을 속에 보니까 땅바닥에 널린 게 그 벌레들이고 자기 먹이인데, 땅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쪼아 먹고, 뭐 동물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동물이 없으니까 날라서 나무 위로 도망갈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쓸 필요가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닭 비슷하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해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날개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키위새의 경우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많은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땅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고양이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육식동물 기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가축들은 애완동물들이 하나씩 집에서 빠져 야생화되다 보니까 키위새가 이제 멸종 위기까지 돼버렸습니다. 지금 키위새는 뉴질랜드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새입니다. 우리가 너무 한 곳에, 너무 익숙한 곳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 자체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용도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과정 전체, 삶 자체를 갖다가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 또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계하고 나침반입니다. 살아가면서 둘 다 중요한 물건인데 어느 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시간은 얼마나 효율적인가만을 보죠. 나침반은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성과. 그러니까 efficiency냐 effectiveness냐 이 차이입니다. effectiveness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efficiency를 따지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끔씩 삶의 나침반을 꺼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실물의 나침반을 이렇게 갖고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음속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오늘 나침반 하나씩 다 확인해 보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가치입니다. 지배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나침반 역할을 아주 단단히 할 겁니다. 꿈의 목록과 자기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워크숍 할 때마다 제가 꼭 꺼내는 몇 개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했던 게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인데, 스마트 기법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스마트하게 우리가 골 세팅을 해라 라고 하는데, 과연 스마트하게 골 세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잘 안 됩니다. 해보면은.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옛날에 직원들 데리고 있을 때 팀장급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요, 스마트 차트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를 주고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이메일이든 팩스든 나한테 보내라. 그 나중에 연봉 평가할 때 나는 스마트 차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팩스가 안 들어오면은, 이메일이 안 들어오면 걔는 그 전주에 일 안 한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무조건 스마트 차트를 보내야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1년에 쉬운 2장이니까 쉬운 2장을 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매번 제가 피드백 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 회사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제가 도왔던 기억이 있고, 저도 이거 써보니까 상당히 파워풀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유용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분야를 정한 다음에 여기 SMART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재산 분야, 건강, 일, 명성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마라톤 참가다, 완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마트 기법을 그대로 그냥 적용시킨 거죠.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쓰는 차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진 않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쓰는 차트는 이게 사실은 이제 한 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A4 사이즈 세로로 된 한 페이지에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1 목표, 2, 3, 4, 마지막 5 목표까지 해가지고 목표 5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주간 보고서 대신에 이걸 올려라.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 사용하는 방법들 나오게 되고 여기 에센셜이냐, 임포턴트냐 아니면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1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특정 방법은 학습 완료냐 아니냐. 이렇게 비율을 평가하고 중요도 필수, 중요, 바람직함을 체크해가지고 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사실 5개 이상의 중요한 목표를 갖다가 또는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일주일에 5개면 주 5일째 근무 상황에서 하루에 1개씩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관리해도 좋고 자기 자신의 과업을 관리해도 저는 써보았던 경험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걸 개념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몸에 배게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프 플랜 그리고 라이프 골을 이렇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차트 기법까지 더 제가 참가로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